안녕하세요. 교육건축 김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 때 스스로 집 짓기 과정, 기초 수업을 했어요. 그때 너무 이제 길어져서 3-1, 세 번째 시간인데 3-1로 하고, 제가 1번 우선 뭐 진행해야 할 작업들, 그 다음에 작업 전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협력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어요. 이 앞에 수업을 못 들으신 분은 지금 수업이 별로 연계가 안 돼서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앞에 수업을 좀 보시고 이번 수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협력업체까지 세팅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날 D-Day가 왔어요. 이제 기초를 시공하는 D-Day가 왔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공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또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또 공지사항까지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 세팅된 다음에 그날 됐어요. D-Day가 됐고 이제 시공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점을 잡는답니다. 이 기점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땅 평탄화 작업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기점은 건축주와 함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배치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배치도는 설계사무소하고 합의해가지고 내가 뭐 내 땅의 지점에서 왼쪽에서 뭐 3m, 그 다음에 앞으로 좀 2m, 뭐 그런 지점을 잡았다고 쳐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일하는 사람 현장에 들어가면 그 도면대로 그냥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집을 놓을 자리를 현장에서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방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남향이었는데 약간 동쪽으로 더 틀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지점에서부터는 도면의 그 배치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한 뭐 30cm, 50cm 앞으로 가고 싶어. 이런 기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건축주님이 이제 이건 뭐 스스로 집주시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께서 이제 뭐 그 기점을 잡아서 가는 거겠지만 혹시나 이제 기초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어 해서 누군가에게 시킨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그 기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점을 잡고 이제부터 도면을 땅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막 지으려고 하고 기초를 놓으려고 하면 막상 탁 닥치는 문제 중에서 야, 이걸 어떻게 땅에 옮기지? 오늘 그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땅에 도면 평면을 땅에 옮겼어요. 그러면 이제 거푸집을 놓겠죠. 예. 그 다음에 거푸집을 놓은 다음에 PE 비닐을 깝니다. 이번엔 PE 비닐은 그 콘크리트 타설용 PE 비닐을 건재사에 달라 그러면 줍니다. 두꺼운 거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비 배관을 연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푸집을 놓고 여러분들 PE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을 놓기 전에 설비 배관부터 먼저 까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을 그 위에 이제 놓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철근을 놓은 다음에 전기 배관도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경량 목적으로 사실은 전기 배관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초에다가 전기 배관을 그 2개 정도만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골조 올라갈 때 전기가 이제 시공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기초 수평을 잡습니다. 자, 땅 수평은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예요. 뭐 5에서 10cm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기초를 놓게 되면 기초 상부도 여러분들 5에서 10cm 정도로 차이가 나요. 한쪽 구석에서부터 한쪽 구석까지가. 그러면 기초 수평을 여러분들 땅 수평, 1차 수평 말고 기초 수평도 반드시 다시 잡아야지만이 골조가 수직과 수평이 맞아서 올라가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는 정말 철칙처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 끊기는 우리 경량목 구조는 물 끊기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 하는 현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하고 있어서 제가 물 끊기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타설 날짜를 잡아서 레미콘을 불러서 타설을 하면서 미장을 마무리 이제 평탄화 작업을 미장을 통해서 쫙 펴야 되겠죠. 하고 에랑카를 심고 경력 목구주기 때문에요. 심은 다음에 이제 양생을 하고 해체하고 그 다음에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할 때도 여러분들 대부분 거푸집을 반납을 하는데요. 그 거푸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제 거푸집은 한 30만 원 빌린데 하는데 보증금 한 50만 원 달러일 수 있거든요. 50만 원 주면은 나중에 이걸 반납할 때 그 훼손된 것들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그 여러분한테 그 보증금을 돌려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요거는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초 타설시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시공시 가장 중요한 거. 자, 일단은 여기 협력업체 세팅이 됐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관 넣고 철근 넣고 거푸집도 완전하게 설치를 했다고 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막상 이제 타설 때가 됐어요. 그러면 타설 시간대에 맞춰야 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겠죠.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제 그 타설 시간만 이게 그 자기표 시간을 각 작업별 시간을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타설 시간이 여러분들 오전 예를 들면 9시라고 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한 4시, 5시까지 타설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 9시에 레미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펌프카를 세팅해 놔야 되겠죠. 그 펌프카의 자리를 고정을 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레미콘이 9시에 들어와야지 오늘 4시에 끝낼 수 있다고 치면, 열 몇 대가 들어온다고 치고요. 치면 반드시 9시에 들어와서 그 간격을 유지해 줘야 돼요. 이걸 잘 못하면, 그날 레미콘 타설을 못하면 펌프카를 한번 더 불러야 되고, 목수들, 그러니까 작업들을, 작업을 해야 될 사람들을 하루 더 불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타설 비용이 거의 2배 이상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타설이 안 되면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심각해질 수 있어요. 다음날 예를 들면 다음날 바로 타설할 수도 있겠지만 레미콘 일정이나 펌프카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일주일 후에 만약에 타설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비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날 각 작업별 시간을 딱딱딱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레미콘이 9시부터 3, 4시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타설을 완료하고 펌프카를 보내고 미장을 작업을 하고 아이란카를 싣고 스평을 완벽하게 잡은 다음에 정리하고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변수 즉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대비해 놔야 돼요. 자, 길이 좁아요. 분명히 레미콘 회사도 갔다 오고 영업사원도 갔다 오고 펌프카도 가도 타설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느 구간이 길이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레미콘 차량이 들어오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좀 지연될 때 같으면 얘기를 해서 9시, 10시가 아니라 8시, 7시로 땡길 수도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길이 좁아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라든지 그 주변의 분들한테 미리 인사를 드려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최소화해야 돼요. 자, 이게 겁주는 게 아닙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가장 주의해야 할 점. 한번 타설하면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어요. 콘크리트 한번 타설하면요, 10대를 타설했다고 쳐볼게요. 굳어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타설이 잘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안 됐어. 그럼 다 깨가지고 그걸 다 폐기물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를 타설할 때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거를 여러분들 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먼저 할게요.
제가 직접 실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교육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5에서 10명이 신청하면 집짓기 실무 교육을 제가 진행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통해서 나는 뭐 교육을 통해서 집을 짓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기다려 주실 수 있다면 실무자들이 이제 이런 실무 교육을 받을 분이 5에서 10명 모이면 제가 그 신청을 받아서 세팅이 되면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무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실무 교육비를 주시면 이거를 뭐 10명이면 1000만 원이 되고 뭐 5천만 원이 되겠는데 이거는 다 목수 인건비, 실제로 목수 인건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목수가 여러분들 이제 그 실무 교육을 받는 분들은 스스로 집 짓기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8에서 10회 정도 제가 교육을 할 건데 다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문가 영역으로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혼자 막 그냥 지을 때 실수하는 것들은 없게끔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또 막상 집을 짓는 분은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목수 인건비로 그냥 바로 나가는 거라서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러하게 비슷하게 지금 제가 창녕 스스로학교 그 집짓기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교육생으로 참여하셔도 되고요. 집을 지으려고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집을 지으시는 분도 있으셔야 되고 실무 교육을 받는 분도 있으셔야지만이 이게 만족이 되어야만이 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들 도면을 평면 도면을 땅에 옮기는 거.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게 뭐지?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생각해보면 그래 뭐 들어보면 쉬운 것 같은데 평면을 어떻게 땅에 옮기느냐. 예. 자,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이론적인 것만 하나만 먼저 하고 이 기초 요하고 도면에서 설계 도면에서 하나만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보기 편한 거가 단순한 거 가볼게요. 여러분들 땅을 그러니까 그 도면에 있는 평면을 땅으로 옮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집들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각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인가 배운 건가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자, 볼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그린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3 곱하기 4 곱하기 하면 5가 나온다는 거죠. 3, 4, 5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여기를 3을 만들고요. 줄자를 튕겨가지고 3을 만들고 여기를 4를 만들고 여기를 5를 만들면 이거는 요 삼각형 요 부분은 직각이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렇게 땅에 옮길 때 그러면 줄자를 튕겨서 여기 3, 여기 4, 여기 5를 만들면 이게 직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면 요거는 직각 사각형, 직사각형이요. 직사각형이 되죠. 그리고 확인을 하나 더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래가지고 직각을 다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탱탱하게 잡아당겨가지고요. 이거 뭐 제가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여기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
자, 요렇게 하고 작업한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가 일치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을 잡으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그 도면에 있는 거를 땅에다 옮기셔야 됩니다. 이게 첫 작업입니다. 이거 잘못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예, 직각 안 맞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나중에 부재나 이런 것들도 골재가 직각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얘부터 직각이 안 맞으면 다 삐뚤삐뚤 되죠. 얘하고의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안 맞으면 직각이 아니죠.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우고요. 자, 기초 부분에서 좀 비교적 잘 나와 있는 곳, 아까 그게 마산이었나? 잠시만요. 마산으로 요구하는데, 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기점을 잡죠? 예. 이렇게 기점을 잡습니다. 제가, 요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설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게 되나? 되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기점을 잡아야 됩니다. 기점을 잡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직각이 지금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3 곱하기 4에서 5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직각을 잡아낸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이런 거 뜨면 중간에 이런 거 뜨면 참 곤란한데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걸? 네. 되고요. 이렇게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거죠. 지금 이 방향. 예. 이게 약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건축님이 원하는 방향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로 이제 방향도 이제 뭐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게요. 도면을 땅에 옮겼다고 치고요. 자, 그래 땅에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푸집을 넣습니다. 제가 거푸집을요. 다음 시간은요. 번외 시간으로 거푸집을 숫자, 파이프 숫자 구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내가 30평짜리 집을 짓는데 좀 거푸집의 숫자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예. 그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니까 인코나 아웃코나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거푸집을 넣습니다. 이 거푸집을 넣으면서 여러분들 동시에 여러분들 여기 배관을 놓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숙련된 기공이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그 위치를 잡아가지고 화장실이나 예를 들면 다용도실의 위치, 그다음에 싱크대의 위치를 다 알고 확인하고 딱 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거푸집이 지금 제대로 놓여지지 않고 자로 정말 완전 이거 다 확인한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서투르기 때문에 거푸집을 놓은 다음에 이 작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비는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그거는 나중에 난방 설치 관련되어서 자격증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설비는 세팅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비 난방 자격증이 없는데 설치해놓고 나중에 준공 받을 때 서류를 관공서에 달라 그러는데 설계사무소에 달라 그러는데 없으면 여러분들 준공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 설비는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가지고 또 이제 미리 좀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기조 칠 때
그 설비 배관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설비를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제가 또 팁을 드리면, 기초 목수를 섭외한 다음에 그 기초 목수에게 설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섭외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 장비에게 이 지역에 설비 잘하는 사람이 있느니까 알아보시는 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알아볼 때도 여러 가지 좀 질문 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건 오늘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설비를 놓죠. 자, 여기는 거푸집을 고정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미 미리 이런 필요한 뭐 도구라든지 자재라든지 부자재라든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것은 세웠잖아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거푸집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거의 이제 80cm 이상, 예, 그 1m 가량 이렇게 해서 거푸집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핀으로 하나하나씩 받고 반생이로 고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단순히 묶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히 정말 탄탄하게 묶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배관을 깔았잖아요. 배관을 깐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철근을 놓고 있죠. 이 철근을 나중에 살짝 띄울 겁니다. 예. 랭갈 해가지고 약간 띄워놔야지만 철근이 콘크리트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또 시간 문제를 다시 얘기해 볼게요. 각 작업별 여기 보시면 각 작업별 시간을 잘 맞춰야 된다 했죠. 설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설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막 설비를 한다고 치든지요. 그러면요. 설비가 계속 시간이 걸려요. 그럼 거푸집 틀 놓고 이거 PE빈을 깔고 여러 PE빈을 깔고 저기 단열재 놓고 철근 놔야 되는데 사람들 불러놓고 여러분들 일을 못 시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초 작업을 할 때는 천천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버시는 거예요. 해놓고도 다시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람만 불러놓고 작업의 속도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비용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예, 자 지금 철근 단열재를 깔고요. 지금 배관이 넣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랭갈 해가지고 띄워놨죠? 예. 왜냐면 지금 콘크리트를 치면 이게 지금 바닥에 붙어 있으면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가 철근 아무 소용이 없죠. 떠 있어야지 콘크리트를 잡아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결속선으로 십자로 묶는 겁니다. 밑에도 묶고 위에도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절곡기. 예. 절단기 물론 필요해요. 절단을 해놓고 이렇게 절곡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절곡기도 여러분들 제가 세팅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빌리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요. 예. 공구상에서 빌리면 뭐 5만원, 하루에 5만원 정도. 근데 빌리고 여러분들 며칠 쓰면, 예. 될 수 있으면 이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죠. 며칠 쓰면 5만원이 10만원 되고 15만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거푸집을 놓는다. PE빈을 깔고 설비 배관을 연결한다. 그 다음에 철근을 놓는다. 전기 배관은 또 넣어놓는다. 그 다음에, 기초 수평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 수평이면 수평. 이걸 레이저로 다 띄워가지고 잡은 거예요. 예. 잡아가지고 한 다음에 요 높이하고 요 높이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 요 끝에는 이제 수평을 잡아놨으니까 맞겠지만 중간중간에는 여러분들 수평 기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평 기점을 중간중간에 저희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공하는 게 전체적으로 수평이 잘 맞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예. 요거는 욕실 다운을 시켜야 되겠죠. 다용도실은요. 그래서 다운을 시킬 그 각재도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뭐 다루기라고 하고 오비기라고 하는데 뭐 오비기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cm가 한 15cm 정도로 좀 더 많이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한 15cm 정도로 해가지고 좀 많이 낮춰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타일 할 때 품 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높낮이를 이제 다용도실 큰 것 욕실이 큰 곳은 좀 높이가 있어야지만이 수평 잡는데 물 빠짐을 잡는데 매우 유리해서 그냥 아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이제 다운시키고 설비 배관 들어가잖아요. 정확하게 들어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솔직히 기공들은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목수들하고 딱딱 얘기한 다음에 위치 도면 주면 제가 도면을 4부 이상 준비하라 그랬죠. 이게 딱
세팅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예, 물론 당연히 뭐, 일품이 좀 줄어들어서 이것도 비용을 아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타설이 들어갑니다. 자, 기초 수평을 전부 다 타설을 한다. 물꿈기. 요 부분은 이제 물꿈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요. 요게 각재 부분은 지금 나중에 해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꿈기가 되는데, 물꿈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타설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길이 좁잖아요. 여러분, 길이 좁죠? 겨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차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마을길이 길잖아요. 그래서 타설을 할 때 미리미리 정말 하나하나 이런 것을 다 점검하고 또 이 현장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올 때 이렇게 지붕이 옛 지붕인데 사람은 안 사는 지붕이긴 한데 그 끝에 차가 지나가다가 그 스레트죠. 스레트 그거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럼 살짝 깨졌는데, 저희들이 거기다 또 편지를 남겨놨어요. 건축주님에게 말씀드리고, 혹시 여기 손상되는 데서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차가 들어가고 빠지는데, 시간상으로 사실 문제 없게끔, 차가 들어가고 빠지는데 여러분 뭐 3, 40분 걸리고, 10분만 걸릴걸,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사람들을 또 배치해놔요. 예, 교통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변에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예, 약간의 이제 사례도 해드리죠. 뭐, 음료수 정도, 예, 한번 이장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하고 해서 타설을 합니다. 자, 타설을 할 때도 여러분들 순서를 정말 잘 맞춰야 돼요.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요. 어쨌든 목수는 목수대로 타설 펌프카에 타설하는 사람대로 관리자는 관리자의 역할들을 담당을 하면서 진행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긴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부분 다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기점 잡아놨죠. 이게 다 수평 기점입니다. 수평 기점이에요. 그리고 타설이 끝난 작업이에요. 그리고 미장이 이제 미장을 싹 한 거고요. 미장은 여러분들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하고 나서도 한두 번 정도는 더 해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럼프라는 게 있거든요. 레미콘의 처짐이라고 얘기하는데 슬럼프가 이렇게 지금 자갈하고 물의 농도하고 뭐 시멘트 섞여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거는 뭐 조금 많이 가라앉고 어느 건 덜 가라앉으면 슬럼프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미장을 두세 번 더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 보시면 이제 타설하고 나서 해가 이제 지금 이쪽으로 미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온 거죠. 거의 이제 저녁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저희 타설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사실은 이렇게 30분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요. 30분 설명해가지고 기초 타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모순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1번부터 3번까지도 말씀드린 걸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영상도 되도록이면 참고를 하시고 이 사진들도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초를 타설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번외로 어쨌든 여기 거푸집 구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 번 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예. 한 번 타설하면 돌이킬 수 없다. 예. 여러분, 이게 굳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수직을 잘못 잡았어. 핏하고 정리를 몰라가지고 수직이 틀려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큰일 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스스로 집짓기 과정에서 기초 부분 3-2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골조 부분은 하기 전에 거푸집 구하는 거를 영상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맞나?